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 12시 2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에서 XRP 거래를 재개했다라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30분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XRP 가격은 해당 호재로 인해서 약 764원으로 약 6%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매도세에 못 이겨서 현재 약 74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 리플과 SEC 소송의 약식 판결이 발표가 되었고 프로그래믹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에 의해서 미국 내 다수의 거래소에서는 SEC와의 소송으로 상장 폐지했었던 XRP를 재상장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그 중에 하나였고요. 다만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뉴욕, 싱가포르, 일본에서의 XRP 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 당국과 협력해서 XRP가 뉴욕 시민들이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떠한 프로세스의 협력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코인베이스가 뉴욕에서 XRP 거래를 재개한 것은 조만간 리플과 SEC 사이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약식 판결의 내용은 어쨌든 유지가 될 것이고 약식 판결의 내용에 플러스에서 구제책 관련 판결이 혼합된 것이 최종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2차 거래소의 XRP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약식 판결 내용이 조만간의 최종 판결로 연결되어서 대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간주한 SEC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XRP가 거래소에서 재개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의 주마다 다른 규제 정책이 있고 또 뉴욕시 입장에서는 소송 중인 암호화폐라는 이유로 거래 재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을 수도 있고 또 이를 코인베이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외 환경들, 대선이라든지 최종 판결을 앞둔 것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욕시에게 잘 어필해서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랜만에 트윗을 남겼습니다. XRP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그림을 공유했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본인 집에 이 그림이 걸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시장의 모멘텀, 즉 이더리움 ETF 승인 등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그 그림에는 언젠가 XRP가 세상에서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그림인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 트윗이 단순히 휴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조만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 또 그 안에서 XRP가 ETF의 다음 타자이든지 소송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일이든지 혹은 기관들의 대규모 유입이든지 뭐든지 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이변 없이 블랙록 등의 8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 19비사 심사 요청서를 승인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히는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아니라 19비사 승인으로서 S1 증권 신고서에 대한 승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상된다는 시장 평가가 있지만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르면 6월 중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게리 겐실러의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 역시 스탠스가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SEC 의장 게리 겐실러가 SEC는 암호화폐 관련 법정 다툼에서 비교적 잘 해왔으며 많은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다. 나는 SEC가 암호화폐 보안 분야에 걸맞는 법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야기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을 눈치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얼마 전까지 했다가 갑자기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바꿈으로써 현 정권 체제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행보가 더 나쁜 것이 결국에는 일관성이 없는 행보, 기준이 없는 행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SEC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집행할 뿐이다 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그동안 법 앞에 위선을 부리던 SEC가 갑자기 법 앞에 얌전한 고양이가 된 모습입니다. 미국 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자들이 19비사 승인을 득한 이후에 다음 단계인 S1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홍콩의 현물 ETF 시장의 차이가 있다면 홍콩 현물 ETF는 현재 이더리움까지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거래에 있어서 현물, 현금 모두 인정이 되어서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바람에 그 차별성이 떨어지게 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홍콩은 현재 미국 SEC가 불허했었던, 허용하지 않았었던 이더리움 ETF 발행사들의 스테이킹 옵션 허용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경우 스테이킹이 꽤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아예 미국 내에서 포기한 투자사들도 있었는데요. 홍콩이 이를 어떻게 잘 레버리지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다음 타자는 솔라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 설립자가 우리는 솔라나 ETF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알트코인의 대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이 주는 이런 상징성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타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 진입에 길을 열어주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역시 현재 이더리움 컨센서스의 웰시 노티스가 전달이 되었고 소송이 예정이 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등으로 SEC에게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XRP 역시 비록 현재 소송 중이어도 소송이 항소로 이어지든 대법원까지 가든 XRP 자체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공은 이제는 투자기관들, 즉 신청자들에게 가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